여러분들께 유용한 소잉 부자재를 추천드리기 위해 소잉 팩토리를 방문했어요. 소잉 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다양한 부자재들이 한껏 모여있어서 하나하나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카메라에 전부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갖고 싶은 원단들과 부자재들이 참 많았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단 가위부터 미싱 바늘, 바이어스 테이프 등 제가 사용해봤던 부자재도 있었지만 써보지 못한 처음 보는 제품들이 훨씬 많아서 하나하나 써보고 유용한 제품만 골라 여러분들께 얼른 소개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온라인에서만 보던 형형색색의 고품질 원단들도 진열되어 있었는데 저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원단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렇게 매장에서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더 갖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이런 멋진 원단들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제가 여길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소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부자재를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세린멜이 추천하는 소잉 부자재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부자재를 구경하다 보니 한쪽에는 브라더 재봉틀이랑 자수기가 보이더라고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소잉 클래스도 수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봉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방문해보세요. 그럼 이제 소팩에서 제가 픽한 부자재 8가지와 소잉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박한 제품 2가지를 더하여 총 10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크로바 코너 곡선 헤라입니다. 표면에 적당한 둥그스러움이 있는 레진 소재의 헤라인데요. 이 제품은 재봉 후 원단을 뒤집어 각을 잡거나 손으로는 형태를 잡기 어려운 부분에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뾰족한 엣지 모양으로 코너링에 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가 둥근 영역의 모양도 정리할 수 있어요. 코너 곡선 헤라는 끝이 살짝 완만하게 처리되어 원단에 힘을 주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봉 후 시접을 가름솔하거나 원단을 접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헤라도 있지만 이 제품은 헤라를 긁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강한 내열 소재로 제작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시접을 접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시접 롤러도 추천드렸었는데요. 같은 용도로 이 헤라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소잉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soncoco 미스터 보빈입니다. 미스터 보빈은 아주 작고 마치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 가운데에 홈이 패여 있는데 부갈의 실이 풀리는 부분을 미스터 보빈 머리에 홈에 끼우고 부갈도 끼운 다음 미스터 보빈의 다리 부분을 실패에 넣어주면 같은 색상의 실과 보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는 부갈을 보빈 클램프로 감고 가운데에 보빈 홀더를 끼운 다음 실패와 보빈을 함께 보관했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용하던 방식은 실패와 보빈의 결착력이 좋아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사야 하고 홀더의 높이가 높아 보관할 때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미스터 보빈은 단 한 개로 실풀림도 방지되어 클램프와 홀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실패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홀더보다는 결착력이 떨어져 세게 흔들거나 실을 떨어뜨리면 종종 빠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실을 정리하는 방식이나 편의성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제품은 보빈 컨테이너입니다. 이 제품은 보빈을 보관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보빈 케이스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같은 색상의 실패와 보빈을 함께 보관할 수 있지만 이런 투명 케이스도 사용해왔어요. 이 제품은 보빈을 고정해주지 않아 실이 이렇게 항상 풀려있고 서랍을 열 때마다 보빈과 케이스가 부딪혀 소리도 많이 났어요. 보빈 컨테이너는 뚜껑이 없이도 실리콘 소재로 보빈을 딱 잡아주어 실풀림이 방지되고 고정력이 좋아 뒤집거나 흔들어도 보빈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별도의 뚜껑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소재의 유연성 때문에 보빈이 쉽게 끼워지는 장점도 있었어요. 컨테이너끼리 연결하면 여러 개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정용 재봉틀 보빈은 꽉 채워 총 13개를 보관할 수 있지만 빈 공간이 없이 보빈을 채우게 되면 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개를 비워서 총 12개를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빈 컨테이너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네 번째 제품은 크로바 다리미용 시접자입니다. 아이론자는 원단의 원하는 시접 분량만큼을 다리미로 접어 다릴 수 있도록 내열성 소재로 만들어진 자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런 반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제작된 아이론자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길이도 길고 오랫동안 쓰던 제품이지만 미끌미끌한 재질의 특성으로 원단에서 자가 쉽게 움직이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자가 움직이다 보니 가끔 다리미에 손이 대인 적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자를 꽉 잡고 있어야 해서 손에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크로바 다리미용 시접자는 원단에 자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볍게만 잡아도 자가 원단에 촥 붙는 느낌이 들어서 미끄러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고급 내열 부직포 소재로 만들어져 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얇은 원단을 다리기에도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더 편했어요. 자에 적혀있는 숫자도 좀 더 직관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길이를 확인하기에도 좋고요. 아이론자를 사용하면서 저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크로바 제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연필 익스텐더입니다. 우리 소잉러분들은 실물 패턴을 부직포 패턴지에 본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직포에는 주로 이런 연필을 사용하는데요. 패턴을 많이 뜨다 보니 연필 사용량이 많고 금방 심이 닳아 전부 몽땅 연필이 되더라고요. 짧은 연필은 글씨를 쓰거나 패턴을 그릴 때 불편해서 새 연필을 구매할 일이 생기는데 짧아진 연필 뒤에 이렇게 연필 홀더를 꽂아서 길이를 연장하면 그립감이 좋아지고 패턴을 본뜨기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나는 그냥 연필을 끼워 넣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연필을 넣고 가운데를 조여주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연필은 모두 호환이 되고 심지어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인터넷에 연필 익스텐더, 연필 홀더, 연필 깍지를 검색해서 구매 후에 사용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썬코코 싸게 단추입니다. 이 제품은 싸게 단추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몰드와 단추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싸게 단추란 단추의 표면을 천이나 가죽 등으로 감싼 것을 말하는데 단추를 너무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거나 통일감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싸게 단추는 단추 재료에 천을 씌워 바느질로 원단을 직접 조이고 본드를 발라 단추 뒷면을 부착해야 해서 완성하기까지는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썬코코 싸게 단추는 원단을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종이용지와 같은 크기로 재단하고 몰드에 자른 원단과 단추 재료를 넣은 다음 같이 들어있는 타봉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 정말 빠르고 쉽게 싸게 단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완성 후에 원단과 단추가 분리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그럴 일은 전혀 없겠더라고요. 설명서에는 두꺼운 원단으로 싸게 단추 제작이 어렵다고 나와 있지만 타봉을 강하게 누르면 이렇게 도톰한 원단도 싸게 단추를 예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몰드와 타봉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고 리필만 따로 구매할 수 있어서 평소 싸게 단추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소라인 패브릭 글루입니다. 원단 전용의 색깔이 있는 임시 고정용 풀이에요. 패브릭 글루는 재봉 전에 원단을 시침핀이나 집게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원단이 두꺼우면 시침핀으로 고정할 경우 시침핀이 구부러지면서 원단도 같이 휘게 되고 재봉하기 좋은 상태가 되지 않거든요. 고정할 부분에 패브릭 글루를 발라서 임시로 원단을 붙여주면 시침핀이나 집게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원단을 물로 세탁하면 풀은 전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색이 없는 반투명한 임시 고정용 풀을 사용했지만 색상이 없다 보니 원단에 풀을 바르면 어디에 발랐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심이 두꺼워서 정교하게 바르기 어려우니까 손이 잘 가지 않았거든요. 색상이 있는 패브릭 글루는 특히 지퍼를 재봉하기 전에 패브릭 테이프 대신 사용하니까 너무 간편했어요. 두꺼운 가방끈을 한번 접어서 재봉해야 할 때도 글루를 사용하니까 이걸 왜 이제서야 썼나 싶더라고요.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은 제품이니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 추천 제품은 가와구치 올풀림 방지펜입니다. 이 제품은 올이 풀려 지저분해진 원단의 가장자리나 재봉 후에 실이 풀리는 부분에 발라 실 풀림을 방지해주는 제품이에요. 붓펜 형태로 되어 있어 좁은 부분에 섬세하게 바를 수 있고 같은 회사의 통 형태로 된 이 제품도 3통이나 구매해서 사용해왔는데 양 조절이 안 돼서 가끔 불편했던 점을 올풀림 방지펜이 보완해 주더라고요. 재봉틀로 단추구멍을 만들면 종종 이렇게 실밥이 튀어나오는데 가위로 풀린 실을 잘라내고 붓펜 타입의 올풀림 방지펜으로 정교하게 발라주면 더 이상 실이 풀리지 않고 훨씬 깔끔해져요. 원단을 드라이 클리닝하거나 세탁을 해도 액을 바른 부분은 실 풀림이 방지되고 기존에 쓰던 큰 제품보다 휴대성이 좋아 하나쯤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추천드릴게요. 아홉 번째 추천 제품은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지름 10mm, 두께 0.5cm에 크기가 아주 작은 이 자석은 자력이 아주 강한 제품이에요. 자석 두 개를 겹치면 1cm가 되고 이것을 쇠 재질의 재단 가위에 부착해보세요. 원단의 완성선은 그렸지만 시접은 따로 그리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시접이 그려져 있지 않은 패턴을 원단에 그대로 옮겼을 경우에 네오디움 자석을 부착한 가위로 마치 시접선을 그린 것처럼 원단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0번째 추천 제품은 펜더표 초자코 펜슬입니다. 흰색의 초자코 펜슬은 어두운 원단에 선을 그리거나 패턴을 표시할 때 유용한 제품이에요.
기초 부자재 중 의류용 수성펜은 어두운 원단에서 색이 잘 보이지 않아 분말 초크, 세모 초크, 초자고 등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자고는 일반 초크들과 달리 가루가 날리지 않아 손에 묻지 않으니까 원단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뒷부분을 돌려 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색연필 방식으로 되어 있고, 가볍게 다림질하면 열펜처럼 사라지니까 수정도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초크에게는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초자고 펜슬,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소임과 관련된 수많은 부자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소잉 팩토리 세일 기간에 알뜰하게 구매해보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